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영상은 비트와이즈가 이 XRP ETF 신청서를 냈었는데요. 바로 뒤이어 캐너리 캐피털 역시 이 XRP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SEC 항소가 나와주면서 급락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지만 항소가 나와줬음에도 여전히 ETF 신청들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 인한 리플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정리된 모든 자료와 리플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세력들의 움직임 패턴에 맞춰서 단기 급등 종목까지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리플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여전히 하단 지지선을 받쳐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확실한 반등도 추가적인 하락도 만들어지지 않고 경계감을 유지시켜주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SEC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최근 급락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주요 지지라인은 지켜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시켜주고 있는 리플인데요. 최근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줬죠. 캐너리 캐피털에서 XRP ETF 신청을 또 한 겁니다. 비트와이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중요한 건 비트와이즈는 이 SEC 항소 이전에 ETF를 신청했던 부분이었고 캐너리 캐피털은 SEC 항소 이후에 이러한 ETF 신청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재 미국 판례에 근거하여 리플은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의 약식 재판의 판결을 근거하여 최근 바이낸스 소송과 크라켄 소송에서 모두 리플과 동일한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인베이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미 SEC와의 소송 중간 항소를 요청한 거죠. 즉 대심제 항소를 신청한 건데요. SEC의 리플 재판 항소와 SEC의 무논리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리플과 마찬가지로 증권법 위반의 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는 SEC의 최근 항소 서실은 SEC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에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며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즉 도대체 이 하위 테스트가 뭐길래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 대해서 SEC가 왜 또다시 항소를 하는 거냐고 상급 법원에다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하위 테스트가 뭐냐면요. 1933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이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증권 분류법입니다. 즉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증권이라고 봤고요. 이 네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바로 비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플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기간 판매는 증권, 2차 시장 판매, 개인 판매는 비증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2차 시장 판매는 거래소를 통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분명하죠. 즉 세 번째 요건,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누군지,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판매분은 리플사가 정확하게 리플사와 기간 판매 간에 이런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명확했기 때문에 증거법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두고 SEC는 무논리로 억지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SEC의 항소로 인해서 리플과 SEC 소송은 이제 미국 제2손해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 문서고요. 이미 코인베이스 사건을 통해서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즉 항소법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한들 지금 SEC가 이길 확률이 없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EC는 항소를 진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영상 이어서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리플 관련된 발빠른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물린 종목 상담이나 단기 급등 종목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즉 항소법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한들 지금 SEC가 이길 확률이 없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EC는 항소를 진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SEC는 이렇게 집행적 규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리플 이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순간 모든 소송에서 패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논리로 항소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캐너리 캐피털이 왜 SEC가 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ETF 신청서를 낸 이유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SEC의 항소는 의미 없는 항소, 결국 리플의 승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발 빠르게 먼저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ETF 발행사들도 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리플 지지자들은 이 SEC 항소 중단을 하라고 촉구하며 청원을 게재한 바가 있는데요. SEC 행동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의 사명과 상반된다. 즉 SEC 법적 싸움 지속 결정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위원회 목적에 위반된다라고 합니다. 즉 SEC는 투자자 보호 명목 아래 이런 규제를 이어왔었는데 지난 시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테라 루나 사건도 막아내지 못했죠. 또한 리플과 오랜 소송을 통해서 리플 홀더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까지 끼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SEC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보다 더 손실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투심이 그만큼 크게 작용하는 시장에서 SEC의 이러한 독단적인 움직임은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현재 SEC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10월 10일 날짜로 오후 2시 지금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금요일 새벽 3시가 될 예정이고요.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 리플 항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SEC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리플과 합의 가능성은 낮은 확률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대선 이슈로 인해서 항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기간 판매 벌금 관련한 항소로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요. 이 부분은 리플의 규제 명확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ETF 승인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에 맞춰서 미국 현지에서 보도되는 자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리플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비중 조절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발빠른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리플 항소가 이어진 가운데 리플 가격 어떻죠? 급락이 만들어졌지만 주요 지지선 여기 라인은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불의 분석에 따르면 XRP는 2017년도 8만%의 상승을 기록했던 이전과 똑같은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뉴스는 무시하고 차트를 따르라고 했는데요. 최근 SEC 항소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매도를 던지는 동안 세력들은 집중적으로 이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단 지지선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7년간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코인도 이런 7년간의 장기간의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한 코인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리플이 이런 7년간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제 상단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 역시 지금 현재 뉴스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항소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MACD 차트에서도 지금 녹색 점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강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향후의 움직임에서는 지금 이 상단 돌파와 함께 지금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파란색 5파동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달러를 돌파한 뒤 5달러까지 순조롭게 상승하는 그림이죠. 이런 차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센티미티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이후 새로 생성된 주소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9월 마지막 주 10일 동안 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XRP가 매수되면서 폭발적인 고래들의 매수 흔적들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76%가 롱 포지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롱 포지션이란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리플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롱 포지션의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사 역시 SEC의 항소 이후에 나타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소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76%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 이 SEC 항소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리플의 가격은 주요 지지선, 여기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엄청난 많은 매도 물량들을 받아갔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매집 세력들로 인해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리플은 곧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근 보여줬던 리플의 호재들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전 세계 결제 송금 솔루션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앞으로도 금융 채택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거고 전 세계 디지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장기 매집 세력들이 이 XRP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락 이탈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타점을 잡아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단기 세력들의 움직임과 장기 세력들의 움직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거시 경제 또한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 금리 인하 당시 작은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이탈하면서 7천만 원대에 하회하던 부분에서 다시 8천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줬던 움직임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도 잘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장에 또 한 번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들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또한 물린 종목이나 단기 급등 종목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발빠른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